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수공장 4월 옵션 만기일 4월 12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도 보면 이 옵션 만기라는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위아래 등락폭을 변동성을 이용하는 이 흐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충동지를 할 요건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관심 포인트가 무역 전쟁에서 중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유가가 중동 불안에 의해서 3년 내 최고치 2%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대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특히 이제 이 이슈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한 5월달까지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 이전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시리아, 브루네이 나라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순니파, 시아파의 어떤 대리전 양상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비하인드로 그 배후에 있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까지 다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조만간에 저는 여기에서 불꽃이 좀 제법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번에는 70달러 선 정도까지 70달러 선 돌파 가능성 부분들이 아주 높다. 그래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66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브렌트가 드디어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2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다우지수랑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0.9% 정도 등락폭이 생겼지만, 어제 미국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죠. 소형주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이쪽 유가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코스닥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벤처펀드 수급이죠, 수급. 3, 4일 정도에서 5천억 정도 완판이 됐어요. 5천억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예상했던 최종 1차 금액은 한 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왔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면서 5천억이 완판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이 완판이 됐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됐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하고 무역전쟁 부분들 수면화로 좀 가라앉았으니까 별도로 중소형주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여기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 자체가 미국 다우지수에도 중동 지역과 연관성이 조금 낮은 종목분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부분하고, 어제 이제 FMC 의사록 자체가 나왔습니다. 3월달 FMC 의사록 부분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매파적으로 좀 나왔어요. 매파적으로 나왔고, 근데 저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금리 인상 속도 올해 어차피 시장에서 많으면 4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급해질 수 있을까? 물론 올해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아랑코 상장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유가 자체적으로 60에서 70달러 선, 많이 빠르게 빠지더라도 55에서 70달러, 70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7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 근데 이제 이 중동 지역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란의 그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가. 중동 지역의 불안 리스크 부분들을 좀 키우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봐야 될 게, 이쪽을 원래는 작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북한을 눌렀고, 그 다음에는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 글로벌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을 눌렀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항상 전쟁이 한 번씩 꼭 있었어요. 대부분 중동 지역이었지만 그 레파토리가 계속 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하방 경직 부분들이 좀 보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어제도 뭐 에너지 업종 관련된 부분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A에서도 보면 아람코 시설의 공격 부분들이 좀 됐어요. 다 순위파 시아파의 싸움 부분들이 연장선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개별적인 정보권의 움직임 부분들을 얘기를 든다 하면 베이징 현대 3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천천히 사드의 변곡점 가능성 부분도 코멘트 드렸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재작년 대비 현재의 같은 사드라는 문제 부분들 키워드를 본다고 완벽하게 의미가 바뀌었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LG 생활건강의 신고가,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분들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역시 시차를 두고 반등 부분들을 이끄는 그 매출 증가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 여기까지 확장 가능성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분들의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화장품에서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습 첫 번째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용주급에서 코스닥 펀드 수급,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영역 자체가 뭐 화장품 외에 다른 섹터, 뭐 게임이라든지 여기까지 게임,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직 뭐 코멘트가 없지만 정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내용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의 그 만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가라는 측면 부분에서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저 영향 부분에서 건설주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건설주 실적이 일단 GS건설부터 탄력적으로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저 중동 불안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줄 때 건설주를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실적의 모멘텀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이 좀 되고, 여기 내용과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수급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벤처펀드 수급 관련된 부분에서 3, 4일 정도에 5천억 완판이 됐다는, 계속 완판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뭡니까? 대형주 쪽 그 재벌 쪽에 산업 자본 자체가 집중됐던 게 1970년대부터 2010년 중후반까지의 어떤 이 패러다임에서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 제조업에 있던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기존 제조업 부분에서는 캐시카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신사업 쪽에서 계속 신규 자금 부분들이 진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4월 11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